그 내란 특검 수사 상황을 얘기해 보면은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 오후에 나왔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금 특검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자수하거나 네. 혹은 예를 들면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 면책을 해주는 플리 바게닝을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둘한테 형량 감면을 해주겠다. 제대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이거 특검법 개정하기 전부터 말하자면 특검 쪽에서 요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개정안 이걸 넣어달라. 그리고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란 특검 쪽 얘기 들어보면 가장 딜레마가 노상원 수첩이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봐서는 지금 구속기한 만료 때문에 윤석열이 내년 1월에 풀려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지기현 판사 이 판사 지금 공판하는 속도 보십시오. 그리고 느릿느릿하고 7번 8번 누워 있는데 팬티 빨아하는데 또 안 잡아오잖아요. 예, 그 뭐 체포해라 알아서 구인장을 전담 재판장이 구인을 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구인합니까 여기를? 근데 그래서 특검팀도 앞으로 향후 이 수사를 길어야 이제 90일 남았는데 연말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기소를 시켜야 돼요.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는데 윤석열이 1월에 안 풀린다는 보장 못 합니다, 이제. 왜? 쥐기현의 그 신박한 형사소송법 66조 틀어서 해석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예. 그 사람들 다 날로 계산하는 거 때로 계산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성이 특검 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계엄의 이제 원리로 따라갔을 때 노상원에 대한 진술 확보, 그러니까 그 노상원과 연계된 그 사전 모의 이 부분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왜 여인형이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비단아 씨라도 좀 가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연말에 풀려난다. 뭐 이런 걸로 지금 그렇지. 비단아 씨가 군산에서 협조하면 예. 풀려나요. 보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줘야. 왜냐하면 노상원 재판을 계속 들어가는 민변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입국 따시라는 거예요. 변호인만 간헐적으로 이제 판사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하는 정도이고 적극적으로 말조차를 하지 않고 야. 노상원은 아예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커튼 베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원의 동태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그의 표정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태도로 앉아 있는지 이런 등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노상원에 대해서만큼은 비밀스럽게 재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 자체는 특검이 기소를 수사 대상에 포함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상원 수첩 자체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하려면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굉장히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노상원 수첩인데 그게 안 나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사령관 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목적 달성이 안 된 가운데 본인이 이제 입장문을 내서 다 내가 책임이고 일체의 저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노상원과 다르게 여인형은 조금 입을 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첩도 수첩이지만 네. 외환 수사가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물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 방첩 사령관이 기본적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나왔던 해경의 그런 내란 가담 의혹, 유치장을 뭐 치우냐 하는 네네네. 문제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된 피의자가 보면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인형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윤석열이 처음으로 이제 비상 대권을 얘기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고 하던데 그때 또 삼청동 그쵸, 안가회동이 있었다는 거 있었죠. 아닙니까? 군인들 다. 그때 그 자리에도 여인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내란의 처음과 끝, 외환의 처음과 끝인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과 함께 여인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 그 특수전 사령관 누구지 갑자기 곽종근, 곽종근. 네. 곽종근 사령관은 배신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같이 오는데 큰 역할을 한 거고, 근데 저는 그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계속 그랬지만 추후에 이어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온 여인영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정 정도 자포자기 심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잘 설득을 하면 그 내란과 외환의 상황 그리고 어떤 약조들이 있었는지 이런 네. 것들은 충분히 좀 얘기하고 자기 형을 감면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외환 수사가 왜 가시적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거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 제가 좀 여쭤봤더니 수사팀 내부에 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말이 돌아오냐면은 외환 수사라는 건 무엇보다도 비밀적으로 수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그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먼저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신병 처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서 언론에서 드러나는 부분에서 유튜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내란 특검의 상당한 수사력은 지금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고 아마도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조은석 특검이 대단한 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있었던 일들이 하나같이 다 대단했어요. 일단은 지기현 재판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경찰 수뇌부 조지호 등의 재판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네. 윤석열 재판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합쳐서 병합하자 쉽게 얘기해서 사건을 각계 재판할 필요 없이 합쳐서 재판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주에 4회도 재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먼저 지기현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을 못 하는 거니까 의견서를 내면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조은석 특검이 하다 못 참으니까 공소유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상을 던진 겁니다. 지기현한테. 이정주 씨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특검팀도 연장이 됐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하잖아요. 뭐 증인 바꿔가면서 하면 본인들이 이제 3회라고 주장하는데 윤석열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9회 연속 안 나왔어요. 지금 네. 그 재판에. 그러니까 구인장도 없고 사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당연히 이걸 연말까지는 지금 윤곽을 빼내고 그리고 내년 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내년 2월 한 3월 되면 지방선거로 넘어갑니다. 선거.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조지호 김봉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출석도 안 해요. 변호인들만 출석을 하고 있고 두 사람 네. 모두 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고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을 혈액암, 안고 네. 있어서 뭐 암투병 중이라서 못 나온다 이런 거고 김봉식 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에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사실상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맞아요. 상황이고 네. 그 주요 증인들, 참고인들 진술도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재판도 가보면 가관이라는 거예요. 거의 무슨 팬미팅 하듯이 박수 치고 나가서 변호인이 별도로 방청객 상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김봉식 조지호 재판은 기자들도 안 온대요. 야, 네, 심지어 그렇구나. 거의 기자들도 안 오고 그 방청객이 10명이 안 되고 그리고 재판정도 굉장히 작은 재판정을 쓰고 있는데 방청객이 한 10인 이하일 때가 제일 많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도 재판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이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0명 정도 오는데 이게 다 팬클럽 회원들인 것 같고 끝나고 나서 방청객들 나가면 변호인들이 나가서 별도로 설명을 해준답니다. 야, 서비스까지. 네,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예요. 뭐 힘내세요 장관님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판단을 이제 모니터 요원들은 하고 있어요. 민변 참여연대 아니면 이 재판 소식 알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자도 안 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병합해서 그 재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재판장이죠. 지규현 판사가 재판을 좀 절도 있게 지휘하면서 증인 신문도 하고 불필요한 건 빼고 그렇죠. 그리고 넣을 건 또 넣고. 윤석열 측이나 뭐 김용현 측의 변호인이 황당한 주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중국인들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중국인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막 들어가서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주장을 하면 지규현 판사가 변호인 그거 과하니까 여기서 그런 주장하지 마십시오라거나 한 번만 더 그런 주장하시면 변호인 그 발언 기회 박탈하겠습니다라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증인을 상대로 과도하게 인신공격성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비상계엄이 터졌던 그 당시에 양심에 따라서 그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군인들이 나오면은 비아냥과 조롱조로 당신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인이 좀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 네. 아니었다라고 설명 계속 그런 식으로 괴롭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유리한 발언이 나오면 그것도 계속 발언을 무한정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러니까 재판의 규율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매주 재판을 출석하고 방청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이거 직연으로는 이 재판 하세월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변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발언하세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데 왜 법원에서 지규현 판사의 이런 재판 지휘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냐. 이거 너무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 참은 특검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사회재판 주장을 하고 사건에 대한 병합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되게 굉장히 용감했다고 본 부분은 조선일보 사설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팩트가 틀렸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 워딩 하나만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언론인의 자격도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 이게 어떤 거냐면 어제 이제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이다. 그런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설에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요구도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증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지금 이렇게 발끈한 거죠. 이정주 기자. 네. 근데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특검팀에서도 지금 그 지난번에 트럼프 회동 때도 이게 철치, 뭐 밀리터리 베이스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우방국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도 이 문제가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 사설이 이유가 뭐가 되든 간에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야지. 네, 그렇죠. 이건 최혜병 특검했으면 최혜병 했다고. 게다가 뭐 미국이 틀렸으면 제가 이해됩니다. 뭐 특검이 3개인지 4개인지 알 수도 없겠죠. 아니 그렇지. 네, 미국 있으면. 근데 국내 이거 어떻게 보면 1등 신문의 사설에서 이 사실관계 틀렸으면 당연히 잡아줘야죠. 근데 아니, 교회는 압수수색을 내란 특검이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없죠. 네. 예,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특검들이 보통 이게 틀려도 이렇게 반박한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여기에서 내란 특검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와 요걸 빼라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사설에 교회와 그렇죠. 빠졌으니까 네,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면 교회와를 사설은 남아 있는데 이걸 뺐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뺀 거죠. 그리고 사실 이영훈 목사, 그다음에 김장환 목사,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그다음에 그 침례교회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이사장 두 사람을 압수수색한 거는 최혜병 특검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관계 팩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팀이 그냥 묵과하기 어려운 거고 앞서 말씀하신 이정주 기자가 아주 중요한 팩트를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도 이 주장을 했어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극우 세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 점을 저는 내란 특검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고 경고입니다. 조선일보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그거죠. 당신들 손 떼. 수사 방해하지 마. 수사 방해하지 마. 네. 조선일보 한 번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물론 김건희처럼 폐간이야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폐간시켜버릴 거야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 절제된 수사를 해왔다고 강조를 하면서 다시금 강조를 드리면은 유력신문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내란 특검을 비방하는 글을 쓴 것은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비열한 자태입니다. 사설을 쓰는 언론인이 내란 특검이 교회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는 언론인의 자격도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상 언론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언론중재법 성안된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 네. 느낌 왔습니다. 약간. 네. 요새 간담이 서늘합니다. 말 똑바로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 사설의 또 메인이 뭐냐면 한동훈 전 아니, 대표 그러니까 네. 그게 더 문제인 네, 거야. 방어하면서 나온 네.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한동훈을 참고인으로 부르냐? 네. 너네 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 말이에요. 너네 지금까지 보면 뭐 오산 공군기지 압색하고 뭐 교회 압색하고 그렇게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오지 않았냐? 고로
한동훈 부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더 웃긴 얘기를 거야. 이 소리 하는 보니까. 거잖아요. 조선일보가 친한입니까? 그러니까 맥락도 이상해요. 네, 맥락도 그리고 이상하죠. 내란 특검이 예를 들면 설사 만약에 최혜병이지만 압수했다 할지라도 그 한동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 지금 기소전 증인신문을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이제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오면은 구인을 한다고 했더니 네.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지금 내란 수사는 정치적인 이유를 따지지 않은 게 아니고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건데 저는 이런 네. 맞아요.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더라도 내란 세력을 갈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하면 지금 국회의장도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늘인가 17일 내일이죠. 내일은 또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표도 방문 조사인데 예,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다종다기한 형태로 특검의 수사에 다 임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 전 대표는 딱히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바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않습니까? 어느 법조인의 말이 과거하는 게 이 사태를 본 사람이 한 얘기가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네. 본인이 검사일 때 네. 정치인 조사받으라고 불렀는데 네. 자서전 보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 예,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보니까 네. 바로 영장 청구. 그날 영장 청구하죠. 네, 그날 네, 체포영장 네. 청구해가지고 바로 끌고 와서 지금 자서전? 예. 제가 자수슨 보라 했나요? 그러면서 아니 최근에 보니까 뭐 교보문고 서적 순위에도 갑자기 이렇게 역주행을 해가지고 한동훈의 그 저서가 순위권 안에 본인이 1순위에 보라고 올랐다고 하니까 하는데 갑자기 수사기관하고 저는 아직 제 집에 라면 밭인데 그 말미에 한동훈 책이 있어요. 네, 뭐 있더라고 집에.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말하길래 찾아봤는데 음. 이분이 그 뭐가 없냐면 그 자서전을 봐도 제가 특검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아, 12월 이정주가 책을 봐도 궁금한 게 있구나. 당연하죠. 네. 제가 인덱스를 그렇게 많이 붙였는데도 어. 다 껍데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 자기가 뭐 계엄 표결할 때 뭐 자기 뭐 예를 들면 이재명이 숲에서 숨어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숲인지 아닌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그런 거는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했는데 제가 한동훈 혹시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께 제가 제안 드릴게요. 안 볼 테니까 마음대로 네. 하세요. 그 12월 3일부터 일어난 거 밤 10시부터 있죠. 22시부터 12시 12월 5일까지 07시까지 1시간씩 자 일지 써서 내세요. 안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 있죠. 12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어떤 일들이 당내에 그렇죠. 있었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6일 날 갑자기 한덕수랑 갑자기 나와가지고 공동 운영하겠다고 막 둘이 공동정부.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윤석열이 불러서 한 번 또 갔다 오잖아요. 예, 들어갔다 왔죠. 거기에 대한 시계열적인 행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뭉뚱그려서 막 나왔길래 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엑셀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옆에다가 써요 그냥. 그러면은 대체로 서류 제출해주겠다. 우리 네. 이정주 기자 편으로. 제가 대신 처음에. 써드릴게요. 자서전 네. 제가 10페이지 더 추가해드릴 테니까 공짜로. 재정증보판 내고. 네, 제가 네. 시간대별로 하면 그 시간 옆에다가 혹시 까먹었잖아요. 핸드폰 줘보세요. 아이폰 풀어주세요. 제가 아직 통화 기록 남아 있거든. 네. 네, 쫙 올려가지고 그때 누구랑 통화했는지 하면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기로 적어드린다고. 네, 제가 공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재능 네. 기부하는 겁니다. 제가 진명 기자 빼고 해드릴게요. 이번 주 휴방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님 이정주 기자의 말을 네. 참고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